일조를 받아서 NCT 투자했습니다. 보자. NCT 인상하는 난수만 써주십시오. NCT 제가 받겠습니다. 역시 NCT. 자, 그거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 그러니까 이제 실제 기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나눠드린 구장 교재에서는 16페이지에 보면 실제 기체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잠깐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알아야 될 건 이제 이상 기체의 정의. 자, 이상 기체가 뭐예요? 매우 이상적인 가산치. 이상 기체는 여러 가지 속성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인력이 없어. 자체 크기가 없거나 무시할 정도로 작다. 이게 첫 번째예요. 자, 세상 모든 만물은 자체 크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그런데 자체 크기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알 수 있죠. 이상 기체는 실존하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no interaction with each other. 자, 여기 이제 interaction이라는 말이 있는데 다른 말로 바꾸면 상호작용. 네, 이건 직역한 거고요. 그 상호작용의 그 종류를 얘기하면 인력. 뭐라고? 인력. 바로 인력과 청력을 얘기하죠. 그래서 상호작용 맞는데 그걸 이제 종류로 얘기하면 끌어당기는 거나 밀어내는 거나 그런 게 이상기체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인력 청력이 없기 때문에 뭐도 없다? 문제는 뭐가 없다? 인력 청력이 없으면 뭐가 없죠? 바로 위치 에너지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쓴 게 바로 이제 영어로 쓰면 포텐셜 에너지, 우리말 번역은 위치 에너지죠. 그 인력이나 청력을 적분하면 나오는 게 위치 에너지거든요. 위치 에너지거든요. 근데 인력도 0이고 청력도 0이니까 0을 적분하면 뭐가 돼요? 0 적분하면 0이죠. 그래서 인력도 없고 청력도 없으면 위치 에너지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공식이에요, 공식. 이제 그 수리 물리에 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상 기체는 뭐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 위치 에너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는 그럼 이상 기체는 뭐 하느냐? 바로 어디서건 완전 탄성 충돌을 합니다. 완전 탄성 충돌의 정의는? 완전 탄성 충돌의 뜻이 뭐예요? 항상 에너지 보여준다. 보존. 맞아. 바로 에너지가 보존되는 충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에너지가 보존되는 충돌을 이걸 완전 탄성 충돌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5.2. 자, 지금 다루려고 하는 실제 기체는 그러면 어떻게 정의하면 될까요? 자체 크기가 있다. 바로 이상 기체를 왜 정의했냐면 실제 기체를 정의하려고 실제 기체를 모델링하려고 이상 기체를 정의한 거예요. 실제 기체는 뭐냐면 이상 기체가 아니기만 하면 돼요. 그럼 실제 기체는 자체 크기가 뭐하다? 있다. 위치 에너지가 있다. 에너지 보존이 안 된다. 그게 실제 기체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처럼 행동하는 조건이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기체가 어떻게 행동한다고요? 이상 기체처럼. 그러면 그렇게 행동하는 조건이 크게 두 가지 그리고 자세하게는 세 가지가 있는데 보통 세 가지까지는 안 하는데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세 가지를 했네요. 그래서 이제 보면 첫 번째 1 뭐죠? 일단 매우 온도가 낮으십니다. 조합입니다.
저압 조건에서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가 됩니다. 이유가 만들어 붙이는 설명이 있긴 한데 그냥 외우셔야겠죠. 슬쩍 말씀을 드리면 저압 조건이면 밀도가 큰 거예요, 밀도가 작은 거예요. 저압 조건이면 기체 밀도가 높은 거예요, 밀도가 낮은 거예요. 밀도 낮은 거죠. 밀도가 낮으면 분자간 거리가 먼 거예요, 분자간 거리가 가까운 거예요. 분자간 거리가 멀죠. 분자간 거리가 멀면 인력하고 청력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그래서 알겠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근데 이제 외워 알겠죠? 그냥 저압 외워. 두 번째 이 고온입니다. 네, 온도가 높아지면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적이 됩니다. 그냥 외우시면 되는데 슬쩍 말씀을 드리면 온도가 올라가면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온도가 올라가면 운동 에너지 계속 커지겠죠.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에서 운동 에너지 비율이 커지겠죠. 그럼 역학적 에너지에서 운동 에너지 비율이 커지면 위치 에너지를 어떻게 할 수 있다? 무시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 기체는 고온 조건에서 이상 기체처럼 돼요. 알겠죠? 근데 뭐 이유 됐고 외우시면 돼요. 저압, 고온. 알겠죠? 그다음 세 번째. 여기 이제 일반화학 수준에서는 안 하는 건데 물리화학 수준에서는 다루는 겁니다. 바로 보일 템퍼러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온도 중에서도 특별한 온도 보일 온도에서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적으로 매우 잘 행동합니다. 서준이 필기 있더라고요. 있죠? 네, 학교에서 이걸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학교 선생님 교재를 보건데 이걸 했다는 얘기는 학교 선생님이 매우 의식의 흐름대로 수업을 하셨던 것 같아요. 왜 뭐냐면 정해진 커리큘럼으로 이걸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한 게 아니고 그냥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건 주저리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듣는 학생들로 하여금 굉장히 피로감을 유발하는 수업을 하셨을 것 같아요. 아닌가요? 내 말 맞지 않나요? 정확하죠. 굉장히 정확하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하여튼 이거 알겠죠? 자, 그래서 요 세 개. 그래서 외웁니다. 압력은 뭐? 온도는? 그다음에 무슨 온도? 보일 온도라는 희한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보일은 그 보일 법칙 할 때 그 보일 그냥반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줄여서 TB 이렇게 이제 쓰기도 해요. TB. 됐죠? 자, 그다음 자, 5.3. 그래서 이제 해볼 게 뭐냐면 콤프레션 팩터라고 하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콤프레션 팩터 우리말 번역은? 성빈버스 왜? 왜? 비교 맞춰보라. 야, 지금 친구한테 친구를 도발하고 있군요. 도발하였어요. 이야. 도발입니다. 이거. 군사적 도발이요? 아니 군사까지는 아니고 뭐 어쨌든 지금 가루를 던지겠습니다. 정말로요? 자, 이거 이름 뭡니까? 이거 이름 뭡니까? 무슨 인자? 바로 압축 인자입니다. 조성 인재가 맞췄습니다. 압축 인자. 자, 그래서 쓸 때 어떻게 쓰냐면 바로 이제 알파벳 Z 이런 식으로 많이 쓰거든요. 자, 얘는 정의가 뭐냐?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Z라고 쓰고 PB over nRT. 그러니까 이렇게 써줍니다. PB over nRT. 저게 정의입니다. 알겠죠? PV nRT가 뭔지는 알죠? 그리고 얘를 때로는 어떻게 표현하기도 하냐면 PVM RT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요 등호를 보건대 이만큼이 뭐를 치환한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바로 얘를 이렇게 치환한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름하여 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이제 몰러 볼륨이라고 합니다. 몰러 볼륨. 바로 기체 1몰의 부피를 뜻하겠죠. 왜 저런 식의 표현을 쓰느냐? 이렇게 쓰면 조금 이따 보면 알겠지만 수식이 깔끔해져요. 수식이 깔끔해지기 때문에 물리학자들은 이 표현을 선호하고 그래서 이제 화학 체계는 이렇게 많이 표현이 되는데 물리학 체계는 이런 걸로 더 많이 표현이 됩니다. 알겠죠? 뭐 어쨌건 근데 이제 이 녀석은 값이 크게 두 개로 나뉩니다. 어떻게 두 개로 나뉘죠? 1이거나 1이 아니거나. 자, 언제 1이겠어요? 이상기체일 거고요.
언제 일이 아니겠어요? 실제. 실제기체고요. 그래서 이 압축인자라고 하는 녀석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실제기체의 비이상성의 척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비이상성이 뭐냐면 이상기체가 아닌 정도. 일이 아닌 게 이상기체라며요. 네. 근데 일이 아닌 것도 일보다 조금 아닐 수 있고 일보다 많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네. 뭐 어떤 경우 일보다 많이 아니냐 조금 아니냐 그걸로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저렇게 됐느냐를 탐구하는 어떤 수단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이상해? 네, 누가 들어왔습니다. 누가 들어왔다고요? 네. 누가 들어왔을까? 과연? 치킨맨? 치킨맨 들어온다고. 시영인데요? 맞습니다. 시영거스인데 시영거스? 시험거스 아마 지금 스터디 카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시영거스 어디? 시영거스 잘 들려요? 시영거스 소리 잘 들려요? 오케이. 안녕하셔. 왜 두 번 써지지? 네네 안녕하셔. 어디에 이렇게 오케이 모르겠 어디 있겠죠? 좋아. 자 그래서 요 압축인자 이거 생각하시는데 이 압축인자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1. 자 알아두실 게 있는데 바로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막 데이터를 수집하고 연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거 결과를 좀 봐야 되겠네. 네. 그래서 이제 그 결과를 이렇게 한번 따져볼게요. 등, 온 조건에서 누건 조건에서 서로 다른 기체들에 대해서 압력이 변할 때 요거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제 실험 데이터를 압력에 대해서 컴프레션 팩터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때 왜 그 생물 시간에 보면 뭐 대조군, 실험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이제 대조군을 하나 표시해 보도록 하죠. 바로 짠 1. 자, 뉘기신데 계속 1일까요? 바로 이상기체겠죠. 그렇죠? 자, 이상기체일 경우는 계속 1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실제기체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짜잔 이렇게 되거나 짜잔 이렇게 되거나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그렇죠? 다른 패턴은 없고 이 딱 두 가지만 나타나요.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시작부터 계속 1보다 커지거나 아니면 1보다 좀 작아졌다가 커지거나. 무슨 말이겠죠?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여러 가지 이제 부분이 있는데 요걸 알아두셔야 돼요. 첫 번째는 요 부분. 요 부분. 자, 파란색 실제기체건 빨간색 실제기체건 이상기체건. 자, 압력이 0일 때 어디로 수렴해요? 1로 수렴하죠. 압력이 0으로 갈 때 1로 수렴하죠. 왜일까요? 저압 조건이 바로 이 조건이 요 조건이라서 그렇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실제기체가 이상기체처럼 행동하는 조건이 있다고 했죠. 그럼 이때 여기에서 파란 실제기체건 빨간 실제기체건 압력이 낮아지면 다 어디로 수렴한다? 컴프레션 팩터가 1로 수렴하기 때문에 실제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알겠죠? 저런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저런 개념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압 조건에서 실제기체가 이상기체처럼 된다. 자, 두 번째는 이 조건입니다. 자, 실제기체는 인력하고 총력이 있어요, 없죠? 있죠. 인력청력이 있죠. 인력청력이 있는 이 조건에서 이건 언제 나타나는 거냐면 인력하고 청력을 비교했을 때 청력이 과도해지는 경우입니다. 자, 이때 압력이 이리 갈수록 커지죠. 그럼 이 말은 이리 갈수록 고압 조건이라는 얘기죠. 그럼 고압 조건일수록 분자 간
거리가 어떨까요? 거리가 멀어질까요? 가까워질까요? 가까워지는 거겠죠. 그 분자 간 거리가 극도로 가까워질수록 분자 사이에 뭐가 더 우세해진다? 청력이 우세해져서 컴프레션 팩터가 1보다 커진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알겠죠? 뭐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있는데 우선 이렇게 외우면 돼야겠죠? 외우면 돼. 그다음 두 번째, 그럼 여기 1보다 작아지죠? 그럼 1보다 작아지는 건 인력하고 청력 중 어디가 더 우세하다? 인력이 더 우세하다. 이렇게 말을 만들어 붙이면 돼. 알겠죠? 그럼 이때도 이제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이리 가면 이건 저합 조건이잖아요. 그럼 저합 조건에서는 분자 간 거리가 가까운 거예요, 먼 거예요? 분자 간 거리가 상대적으로 멀죠? 그러니까 실제 분자 간 거리가 어떻게 된다? 가까우면, 그러니까 멀면 인력이 더 우세해지고요. 가까우면은 청력이 더 우세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잘 봐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보고 싶고 그렇다고 가까이 붙어 있으면 귀찮고 그래서 우리는 보통 나와 타인 사이에 뭐가 존재하게 되죠? 바로 선이라는 게 생기죠. 야, 선 넘지 마라 이렇게 하잖아요. 왜냐면 선에서 너무 멀리 있으면 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선 안으로 들어오면 불편하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는 말, 선을 지켜라. 선 넘지 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자연에서 성립하는 원리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우리 자연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느낌을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느낌은 추상적인 거예요, 실제적인 거예요. 아, 정말이에요? 내가 지금 화가 나요. 내가 슬퍼요. 이게 지금 내가 화나고 슬픈 게 예를 들면은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할 거예요, 지금 곧. 그래서 이제 이 경상도 지역에 이제 이게 수산업과 이게 관광 산업이 초토화될 거예요. 왜냐 아무도 해수욕장도 안 가고 횟집도 안 갈 거니까요. 그래서 나는 굉장히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나도 고향이 부산이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 내가 느끼는 이 화남은 추상적인 거예요, 실제적인 거예요? 너무 실제적이잖아요. 아니, 감정이 왜 추상적이가 완전 실제적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 감정이라고 하는 건 정신적인 거예요, 육체적인 거예요? 화가 나면 갑자기 두근두근하죠. 이게 정신적이에요, 육체적이에요? 이상한 호르몬이 나오겠죠. 혈류수도 빨라지겠죠. 체온도 올라가죠. 이게 왜 정신적이냐고. 뭐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선 넘지 마라라는 이런 감정적 상태를 가지느냐? 우리가 자연에 존재하는 물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자연에 존재하는 물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에서 나타나는 법칙들이 우리 몸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선 넘지 마라 딱 적절한 선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여기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여기서는 인력하고 청력 중 어디가 더 커질까요? 같다. 무슨 말 알겠어요? 여기가 뭐냐면 실제 기체 분자 사이에 인력하고 청력이 균형을 이루는 점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주어져 있는 이 그래프에서는 이 네 가지 포인트를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어떤 상황이고요? 실제 기체가 이상기체적으로 행동하는 조건이고요. 여기서는 가까워서 청력이 더 우세해지는 상황이고 이쪽은 멀어져서 인력이 더 우세해지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중간에 인력하고 청력이 같아지는 점에서 실제 기체의 컴프레션 팩터가 우연히 1처럼 된다. 알겠죠? 외워야 된다잉. 알겠죠? 외워야 된다. 오케이. 되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또 들어왔다고요? 어디 있어? 짜잔. 시언거스. 시언거스하고 시언거스 둘이. 시현과 시영은 형제인가요? 네, 형제. 이름이 왜 이렇게 비슷하죠? 그러게요. 그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아요. 시연아 소리 잘 들려요? 오 시연이 막 뭐라고 했어? 막 영어로 썼어 막. 그래요. 네. 시연 반가워요. 네. 좋았어. 자 그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첫 번째가 드몬이었으니까요. 두 번째 뭐 해볼까? 자 이진법에서 0의 정의는? 이진법에서 0의 이진법이란 말은 알죠? 0의 정의는? 1이 아닌 것이죠.
그럼 등원 조건이잖아요. 그럼 이는 뭐라고 해야 모든 경우의 수가 나오겠어요? 변하는. 그렇지. 변원 조건에서. 알겠죠? 변원 조건에서 바로 서로 다른 기체들의 동일 기체의 압력이 변할 때 자, 어쨌거나 압력이 변하면 컴프레션 팩터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볼 거거든요. 첫 번째는 온도가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두 번째는 온도를 바꿔보죠. 근데 온도가 변한다고 하면 기체의 종류는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기체의 종류마저도 변화시키면 정신이 없을 거 아니에요. 변수가 두 개가 움직이면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체는 한 종류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동일 기체니까 지금은 가장 유명한 기체 N2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해요. 자, 그러면 이 N2 어떻게 되느냐? 자, 압력 컴프레션 팩터 짜잔. 자, 여기 1 보이시죠? 1. 자, 1은 당연히 무슨 기체? 이상기체. 이상기체. 아시겠죠? 자, 그럼 이때 데이터가 이제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로 짜잔. 600도씨. 이쯤 나타나. 자, 숫자는 뭐 그렇게 의미를 가질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뭐 데이터를 외울 건 아니잖아요. 대충 저렇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두 번째, 짜잔, 마이너스 100도씨. 보이죠? 보이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첫 번째 1. 고온 조건에서 조건일수록 Z가 1에 많이 벗어나요? 가까워져요? 가까워지죠. 저 파란 거하고 빨간 걸 봤을 때 아무래도 허연 거랑 더 비슷한 게 누구냐는 거예요. 뭐 그냥 직관적으로도 이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왜 그러겠어요? 고온이 고온이 뭔데요? 실제 기체가. 그렇지. 요거. 바로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적으로 행동하는 조건이라서 그런 거예요, 알겠죠? 네. 좋아. 자, 이때 아주 묘한 게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저기 뭘까요? 딱 저기를 넘어가면은 곡선 형태가 밑으로 쭉 내려가고 넘으면은 이게 1 이상인 1 이하가 생기고 1 이하가 생기기 직전에 딱 접한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런가요? 뭔가 느낌이. 자, 바로 이겁니다. 자, 우선 고온 조건일수록 Z가 1에 가깝다. 이건 알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잘 봐요. 사실 이 노란 것도요. 노란 것도 이 범주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노란 것도 이 범주 안에 있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보시다시피 빨간 게 이거 제일 가깝고 그다음 25도고 영하 100도니까 얘도 사실은 이 범주 안에 있는 건 맞는데 근데 얘가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갖는 거야. 이게 뭐냐? 이겁니다. 실제 기체가 저온 조건에서 저압 조건에서 이상 기체처럼 행동할 때 수리적 분석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압 조건이면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처럼 행동한다고 했죠. 근데 그걸 이게 또 물리학자들이 수학 좋아하잖아. 그걸 수학적으로 한번 표현해 보자 이거야. 그렇죠? 자, 그럼 이제 그게 어떤 게 있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여기 줄게요. 신다. 바꿔야지. 짜잔, 짠. 자, 이게 5.3. 벡터에 1, 2, 2에 2.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 1. 번째 1. 자, 실제 기체의 컴프레션 팩터가 1로 수렴할 거다. 1로 수렴할 거다. 언제? 압력이 어디로 수렴할 때? 0으로 수렴할 때.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오! 이때 두 번째. 요 실제 기체의 컴프레션 팩터를 압력으로 미분을 했을 때 이게 1로 수렴하면 어떨까? 라고도 생각을 해본 거예요. 저렇게 되면 저압 조건에서 실제 기체가 매우 이상 기체처럼 행동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왜냐하면 이상 기체가 이거잖아. 이상 기체 요거. 자, 이상 기체는 컴프레션 팩터가 계속 얼마예요? 1이죠. 이상 기체는 컴프레션 팩터가 1이고 원점에서 접선의 길이가 얼마예요? 0이네요? 그걸 따라보자는 얘기죠. 그럼 실제 기체가 매우 이상 기체적이 되겠죠? 이거 바보 아니야? 0. 무슨 말 알겠죠? 0 저렇게. 그래서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냐면 1, 2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실제 기체가 매우 이상 기체적이 되는 거죠. 맞겠죠? 무슨 말 나겠죠? 그래서 실제 기체가 매우 이상 기체적이 되는데 이때의 온도를 TB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온도 조건이 있다는 얘기예요. TB가 우리 아까 뭐라고 그랬죠? 무슨 온도? 보일 온도. 무슨 말 알겠죠? 왜 저런 온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냐면 동일 기체에 대해서 온도를 바꿨더니 변화가 생기더라는 얘기예요. 똑같은 실험을 하는데 그럼 온도를 바꾸다 보면 원점에서 접선의 길이가 0인 온도 조건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보일 온도로 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저압 조건에서 굉장히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적이 되겠구나. 근데 이게 상당히 유용한 게 이게 저압 조건이라고 해도요. 요까지가 보통 물론 기체에 따라 다르겠지만 요까지가 한 100기압 정도 되거든요. 그럼 사실은 저 그래프 전체에서 100기압은 저압이겠지만 사람 기준으로 100기압은 사실은 충분히 고압 조건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연구하는 그리고 사람이 경험하는 대부분의 물질적 환경에서 저 보일 온도 조건을 유지하면 실제 기체가 매우 이상 기체적이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보일 온도라고 하는 조건이 사실 중요한데 이거 뭐 일반화학에서는 안 다루는 건데
그 뭐냐면 학교 선생님 얘기를 했네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보이론도의 존재를 알았죠? 네. 알았죠? 자, 그래서 요게 컴프레션 벡터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좋아. 그 다음 혹시 BDR 전개라는 거 했나요? 네? BDR 전개? 비리얼 전개했습니다. 아유, 뭐가 쓰잘데기 없이 그런 거야. 좀 쓰잘데기 없는 건데요. 뭐가 있냐면 5.4. 자, BDR 전개는 실험적으로 측정된 Z. 그럼 실험적으로 측정됐다라고 하는 게 이제 뭐냐면 등원 조건에서 이렇게 측정됐건 뭐 변원 조건에 의해 측정된 데이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실험적으로 측정된 Z를 어떤 변수에 대해 통계적으로 함수화하는 기술. 이걸 BDR 전개라고 합니다. 자, 저기 잘 보시면 물리학적으로 함수화하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함수화하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함수화하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함수화하는 거기 때문에 이 함수에는 물리적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무슨 말 알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함수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어떤 물리량이 있는데 그거에서 함수가 발견됐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 값들이 관계가 있다. 바로 미래에 대한 예측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미래에 대한 예측이에요. 미래에 대한 예측. 그래서 가장 웃긴 게 뭐 이런 거죠. 주가. 그 주식의 가치 있잖아요. 여러분 주가는 변하죠. 변할 때 주가는 연속적으로 변해요. 그다음에 불연속적으로 변해요. 당연히 주가는 불연속이죠. 왜냐하면 내가 주식 상황판을 볼 때 알 수 있는 거고 안 보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측정은 불연속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일 때문에 days가 있는데 이게 뭐 종합주가 지수 이렇게 있을 때 실제로는 뭐 뚝뚝뚝뚝뚝뚝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이제 이거를 이제 주식회사 뭐냐면 주식을 파는 회사에서 이런 차트를 보고 분석을 할 거 아니에요. 왜 분석을 해? 고객들에게 뭘 줘야 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정보를 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이리 갈지 이걸 고객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뭐냐면은 그런 큰 금융회사들은 누구를 많이 고용한다? 네, 수학 전공하는 애들 많이 고용해요. 그래서 수학하는 애들이 여기에서 이걸 근사적으로 이걸 딱 피팅해주는 함수를 이렇게 딱 찾아준다고요. 네, 뭐 테일러 전개가 뭐가 될까? 이거 한 다음에 여기에서 그래서 다음 달에는 이렇게 될 겁니다. 라고 예상하는 이게 물리학적으로 의미가 있냐고요. 아무런 쓸데기가 없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 다음날 주가가 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전쟁 났어요, 만약에. 무슨 말 알겠죠? 무슨 말 알겠어? 아니면은 그래, 전쟁은 좀 예측 가능하다고 치자. 갑자기 지진 났어요, 지진. 무슨 말 알겠어요? 지진 나가지고 폭삭 무너졌어요. 근데 자, 이럴 수 있어 없어요? 이럴 수 있잖아. 갑자기 운석 떨어졌어요. 이럴 수 있어 없어요? 근데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저런 함수에 물리적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니까. 무슨 말 알겠죠? 그런 것 테크닉 중에 하나가 BDR 전개예요. 다만 이건 좀 맞아 떨어질 거라고 믿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전쟁이 난다, 운석이 떨어진다 하는 외부적 요인이 이런 부분에서는 크게 없을 것 같기 때문에 함수로 예측된 게 미래에도 맞을 거다라고 믿는 거지. 그래서 도입한 테크닉이기 때문에 BDR 전개는 이유가 있다 없다? 이유가 없어요. 물리학계 근거가 없다니. 근거 없으니까 이유가 없다고. 그냥 그런갑다 하면 되냐. 그냥 그런갑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 1, 두
이거 제일 두 가지가 종종 사용됩니다. 자, 첫 번째는 Z. 자, 의미가 PVM 나누기 RT 이거잖아요. 그럼 이제 얘는 1 더하기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B 다시 P, B 다시 제곱. 아니, 그럼 C 다시 P 제곱, D 다시 P 3승 해서 요렇게 보시다시피 무한급수로 표현합니다. 무한급수로 표현합니다. 알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 또 하나의 방식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 해서 B 나누기 VM 제곱, C 나누기 VM 제곱, 그 다음에 D 나누기 VM 3승 해서 또 무한급수로 표현합니다. 저런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관습적으로 그리고 편의상. 아시겠죠? 그렇죠? 나와 있는 데이터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함수를 막 정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실험 결과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나와 있는 데이터를 여기 집어넣어요.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그냥 다차원 연립 방식을 푸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다차원 연립 방식을 풀면 B, C, D 이런 걸 결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결과를 비례할 전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례할 전개는 이 자체는 물리적 의미가 1도 없습니다. 알겠죠? 1도 없어요. 이때 이제 얘네들을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 어떻게 부르냐면 요 놈을 세컨드 개수라고 불러요. 그 다음 C-C는 third, 그 다음에 D-D는 fourth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두 번째 비리알 개수, 세 번째 비리알 개수, 네 번째 비리알 이렇게 불러요. 첫 번째 비리알 개수는 뭘까요? 첫 번째 비리알 개수는 관습적으로 1로 정해요. 알겠죠?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쓰이는데 여기에서 제가 얘가 이제 이렇게 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제 보시다시피 뭐 말하려고 그랬지? 갑자기 까먹었네. 내가 뭐 말하려고 그랬지? 그렇지. 그렇다면 이때 이상 기체의 경우는 얘를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이상 기체는 뭐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바로 B-, C-, D-, 0 B, C, D, 0 이렇게 가정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BDR 전개의 편한 점은 어쨌건 실험적으로 결정하면 되는데 저 수식이 실제 기체와 이상 기체 모두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 알겠죠? 그죠?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이따 여기에서 자, 쟤들의 이제 뭘 한번 따져볼 수가 있냐면 이걸 한번 따져볼 수가 있겠죠. 바로 저 녀석의 그 1차 도함수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그럼 1차 도함수를 어떻게 따질 거냐? 자, Z를 압력에 대해 미분을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바로 B 다시 2 C 다시 P 3 D 다시 P 제곱 맞나요? 네. 이렇게 되겠죠. 이건 이제 첫 번째 경우였으니까 1. 그럼 이때 여기에서 DZ, DP 이 1차 도함수에서 압력을 0으로 수렴시켜 보자. 그럼 뭐가 남겠어요? B-면 남겠죠.
무슨 말 알겠어요? 네. 그러면 이 BDR 전개에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그렇다면 이때 B 다시를 0으로 만드는 온도가 뭘까요? 이거마저 0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0이 돼버리면 진짜 0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어느 조건에서? P가 0이죠. P가 0이고 다른 말로 저압 조건에서. 알겠어요? 그러면 그때 온도가 뭐가 되겠어요? 바로 TB가 되는 거죠. 바로 보일 온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일 온도는 바로 저기에 있는 두 번째 BDR 개수를 0으로 만드는 온도이기도 한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러면 또 다르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여기 좀 나이. 자, 두 번째는 BDR 전개를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 부피에 대해서도 했죠. 네. 그럼 부피에 대해서도 해볼게요. 부피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DZ 한 다음에 얘를 부피의 역수로 미분해요. 역수. 자,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1은 미분하면 0 될 테니까 사라지고 그냥 B 그다음에 C의 VM의 EC 그다음에 3D의 VM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됐죠, 됐죠? 자, 그럼 여기서도 이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DZ, DVM 이렇게 쓰죠. 한 다음에 짜잔 이렇게 한번 써보죠. 이렇게 한번 써보죠. 알겠죠? 그럼 얘는 어디에 수렴해요? 0. 여기서. 아. 이거 어디에 수렴? B에서. 또 B에 수렴하겠지.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러면 이때 봅시다. 이 조건이 무슨 조건이에요? 그렇지. 이게 저압 조건이죠. 부피가 무한히 크다. 다른 말로 뭐 압력이 높다는 얘기, 낮다는 얘기예요. 압력이 낮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B. 아까는 B 다시였는데 여기서는 B를 0으로 만드는 온도 역시 또 뭐겠어요? 바로 보일 온도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컴프레션 벡터다라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렇죠? 오케이, 됐다. 지금 몇 시죠? 10시 18분이요. 아, 그래요? 그러면 10분 쉬도록 하겠습니다. 반실 갖다 세요. 뭔가 애들이 많은 얘기를 나온 것 같습니다. 아, 진짜로요? 네.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그러게요. 꼴랑 둘이서. 어? 둘이서 역시 수학, 수티, 신성민 언제 옴? 안 옴. 안녕하쇼, 안녕하세요, 시연네, 늦었누 등등등. 이따 봐요.